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돌손 인사드립니다. 세종시 상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매스컴들에서 세종시의 공실인 상가들을 보여주면서 세종시의 상가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뉴스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종시의 상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상가 투자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이제까지 그런 인식들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 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모 아파트 단지의 단지 내 상가의 경제 입찰 방식에서 거의 20대 1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6-3 생활권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어떤 상가들의 입찰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외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쏠린 부분들은 무언가 세종시 상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세종시 현재의 상가의 모습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 세종시 상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 중개를 진행하다 보면 사무소에 찾아오셔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세종시에서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투자의 관점에서 1차적인 책임은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겠지만 구조적으로 높은 토지가를 형성했던 LH와 상가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늘렸던 관계 당국들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세종시의 많은 그 상가들은 BRT 주변으로 여전히 공실이 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3-3 생활권인 법원 검찰청 주변은 특히 더 많은 부분들의 상가들이 비어 있는 것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1, 2, 3 생활권에서 상가들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 분양받은 그 상가의 금액과 현재의 임대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수익률이라고조차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어떤 수익률, 어찌 보면 마이너스인 수익률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의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세종시 상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여전히 세종시 상가 투자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한번 짚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까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 2, 3 생활권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는 앞으로 지어지는 세종시의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을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상업용지들의 공급을 억제하고 줄여서 공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6-3 생활권의 어떤 그 상업용지 공급된 부분들도 기존보다 축소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현재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 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즉 취득세도 높아지고 보유세도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양도세는 특히나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로는 투자처로 적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유동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 부동산 쪽에서는 토지나 수익성 좋은 상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무실 오셔서 아파트들을 매각하시고 토지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이 금액을 가지고서 수익성이 높은 상가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급되는 그러한 상가들 중에서 정말 공실 가능성이 없는 입지를 잘 분석하고, 그리고
낮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그런 상가들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종시 상가도 투자의 가치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입지 중에 한 곳을 4-2 생활권의 어떤 세종 테크밸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 관점입니다. 세종 테크밸리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세종 테크밸리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세종 테크밸리는 4-2 생활권에 생기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입니다. 4-2 생활권은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일반인 분들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중앙청사를 중심으로 생활권별로 많은 아파트들이 져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먹거리하고는 관계가 적은 그러한 생활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타운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라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가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4-2 생활권에 생기는 세종 테크밸리를 중심으로 한 산학형 클러스터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즉 세종시 건설지역 안에 생기는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첨단 산업들이 들어와서 입주할 곳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곳에 일자들이 창출되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생활권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권들은 일정 부분의 일자리를 찾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생활권이라면, 이 부분은 낮에 다른 부분 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정주하면서 어떤 업무를 보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들은 개념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권들과 접근 방식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종 테크밸리는 세종시 안에서도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동남권 쪽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연구개발축 중에 일부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종시에 존재하는 산업단지들은 일반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연서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그리고 전동면, 그 다음에 전이면, 그 다음에 이쪽 부강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들이 있는데요. 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그 전부터 있어 왔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유해시설이나 폐수가 심하지 않는 업종들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세종시 건설 지역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이긴 한데 기존의 제조업 위주라기보다는 IT, BT, ET 위주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IT면은 그것이 이제 정보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BT면 생명공학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ET면 환경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문화센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시설이나 대학교가 들어감으로써 산학형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식 집약적인 산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4-2 생활권에 형성되는 세종 테크밸리입니다. 세종 테크밸리 용지들은 설계된 용도대로 지금 현재 6차에 걸쳐서 기업들에게 분양이 된 상태고요. 그 기업들은 그 용도에 맞게 건축물들을 이제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용도에 맞게 자신들이 쓸 업무 부분들은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들은 임대를 하거나 분양이 가능한 부분들은 분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지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지도를 보고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부분은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명밸리온이라고 올해 입주를 시작할 텐데요. 대명밸리온에 혹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그 임대업이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이 부분에서 사업을 또는 공장을 영위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물론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실 부분은 지금 여기 옅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슨 용지냐면 산업용지입니다. 말 그대로 공장이 들어서는 그런 곳이죠. 산업시설. 반면에 여기 있는 그 진한 보라색으로 띄고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복합용지입니다. 복합용지라고 하는 것은 산업시설하고, 즉 공장하고 지원시설, 소위 얘기하는 상업시설이나 판매, 업무, 주거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지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첨단 산업단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분양받은 업체는 산업시설을 30%까지 자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70% 중에 상업용지는 분양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한번 이 4-2 생활권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바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까지 다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2 생활권의 어떤 그 근린생활시설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BRT 라인 쪽으로 일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지금 이쪽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근린생활시설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좀 있어서 저쪽을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복합용지에 있는 이 부분들의 1층은 상업용지로 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이쪽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쪽에 산업시설 쪽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근무하는 복합적인 근로자들도 이 시설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있는 상업시설들은 임대가 다 찰 가능성이 높고 활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다고 보는 위치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요 BRT 라인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이 도로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이쪽 도로인데 거기 교차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즉, 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복합용지 쪽에서 좋은 위치는 두 군데겠네. 요 부분 아니면 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상업용지 중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여기에 형성되는 1층 상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분양을 만약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받으셔서 임대를 놓으셔도 충분히 공실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종 테크밸리 내 제가 위치적으로 우수하다고 보는 복합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대구에 있는 엘디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관련 5G 칩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재정적으로도 튼실하다고 알고 있고, 얼마 전 토지 대금을 완납하고 곧 6월 중순부터 공사를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건물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7월 중으로 1층만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인데요. 지금 6월 중에는 사전 분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분양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의 어떤 상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전용률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상가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적으로 자가 사용은 3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70%는 임대를 놓을 것인데, 어떤 업무 시설 같은 경우도 임대가가 기존에 비해서, 기존 상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는 용지들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은 용지이기 때문에 애초에 좀 저렴하게 분양을 했었던 용지들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비싸게 받은 이유가 없어서 이쪽의 상가들은 저렴하게 분양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쪽의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어떤 상가주 분들은 수익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기존의 세종의 어떤 상가들하고는 비교했을 경우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1층은 분양상가입니다. 니은자 형식으로 31개 오실이 빠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쓸 클린룸입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깨끗한 클린룸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층부터 6층까지의 업무시설이나 아니면 교육연구시설 같은 경우들은 임대를 놓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기존의 업체에서 쓰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헬스장, 그리고 일부 기숙사 시설도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업체에서 쓸 것이고요. 나머지 오실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아마 임대, 분양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를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2 생활권의 세종 테크밸리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세종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행정타운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가졌었고, 앞으로의 세종시가 할 일은 먹거리 생산인데, 건설 지역 안에 생기는 일반 산업단지는 직주 근접인 부분들이 유리하고, 따라서 이쪽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세종시 쪽에서도 이쪽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앨리스 타운이 지어지는 바로 옆에는 건물이 이미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도 1층은 상가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에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가 돼서 이미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기업 내부적으로 분양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상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 상업지구니까, 내가 혹시 세종시에 상가를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현재 사전 분양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내부적인 자료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고, 크게 투자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대략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세종시 상가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